아, 잠깐, 지금 내가 운동하고 왔어, 댄스하고 왔는데, 댄스 하는 내내, 여러분들 오늘 또 주가 또, 5,000포인트 넘어서 또 많이 떨어지니까, 공교롭게도, 오늘은 제가 원해서 이제 동영상 하는 건데요. 그 3,000포인트에서 3,300 갈 때도 그때도 우연찮게 동영상을 하게 됐어. 그때 2,200에서 3,100 갔을 때 조방원이 조선방산 올라가고, 증권주 올라갈 때 제가 시향을 또 그때 했는데, 그때도 여러분 3,300 넣어보니까 이제 4,000 가네 안 가네 하고 굉장히 주가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두산 에너비트 3만원 갔다 2만원까지 떨어졌어. 기억나실까? 하루 200포인트 떨어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 3,300 가고 나서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 받았었어요. 그때 악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악재는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때 맞다. 그때 금리가 좀 올라갔다. 떨어지지 않고. 그때 그래서, 말간,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공교롭게 시황을 하게 됐죠.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때 이제 조선방산이 일고 최고가 놓을 때인데, 제가 그때 그쪽은 하지 말고, 증권주는 그때 2등에서 꾸준히 올라갈 때였고, 그때 제가 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추천했을 거예요. 2만원대. 그러고 나서 3,300에서 3,000까지 떨어지면서 원전주가 주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8만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주가 폭락 뒤에는 꼭 새로운 주도주가 나왔어. 근데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야. 제가 그때 또 시황한 게 있을 거예요. 6월달인데 그때 동영상 강의한 게 있는데, 그때 그 카톡방에도 올렸죠. 두산 에너비트 샀다고, 2만원대. 주가 200포인트 떨어진 날, 2만원 딱 지키더라고요. 그게 6월달이었나? 하여간, 기억나실 거야. 작년 6월달, 두산 에너비티. 그리고 한두 달 있다가 8만원 갔어요. 그때 아마 우리 단톡방에 보면 6월 초에 제가 두산 에너비티 2번 샀다고, 1차 매수 2만원, 2차 매수 2만 1,000원. 여기 기록되어 있을 거고, 대세는 바뀌지 않았다. 조정일 뿐이다. 라고 했던 그 동영상도 있고 카톡방에도 증거가 다 있어요. 근데 정확히 보니 그때 한 달 정도 3,400 갔다가 3,100까지 떨어지면서 한두 달 좀 조정을 받았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다시 3,800, 4,000이 갔었죠. 4,000이 갈 때 또 이제 3,800, 4,000 갈 때 또 주식이 가니 못 가니 난리가 났었죠. 그때도 인버스 치고 외국인도 팔고 그랬을 때 제가 또 강의를 했죠. 시장은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고, 넘어갈게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고, 새로운 역사가 쓰는 거다. 그리고, 그때, 4,000대에는 아마, 그때 우리가 그때 추천한 게 삼성전자를 추천했죠. 물론, 증권주를 계속 저희가 이제 보유했었고, 끝까지 안 판다 그랬고, 2등이라 그랬죠. 제가 그때 그러면서, 조선 방산주 10배 올라서 건드리지 말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제 추천했을 거예요. 하이닉스가 27만원, 삼성전자가 62,200원 때, 물론 5만원에서 20% 올랐을 때야. 우린 비싸게 사니까. 그때 제가 3,800, 4,000대 제가 아마 그 삼성 하이닉스 추천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그게 또 하이닉스가, 제가 그때 동영상 그때 또 카톡방에 써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목표가 30만원 그때 많이 써놨죠. 절대 30만원 비싼 게 아니다. 절대 그거는 고평가가 아니다. 삼성전자 6만원이 비싼 게 아니다. 7만원 또 추천했죠. 올라갈 또 추천했죠. 그래서 그때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해서 아마 삼성전자가 이제 10만원에 11만원 5천원 가고 하이닉스가 70만원 가는데, 이게 또 4,000대에서 또 한두 달간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고, 삼성전자가 또 공교롭게 또 11만원 갔다 9만원까지 떨어지고, 하이닉스가 70만원 갔다 50만원까지 떨어지고 그랬어. 얼마 전에. 그게 또 12월 초야. 11월 말인가. 근데 그날 기타 친다고 제가 동영상 강의를 또 우연찮게 또 했어.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AI 버블론이 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저렇게 좋은데, 실적이 저렇게 좋은 기업을 버블이라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버블이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가 몇십 조라는 회사가, 퍼가 이제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갖다 배당도 많이 주는데, 그 회사를 갖다가 꼴랑 삼성전자 9만원이 고평가라 그러고, 하이닉스 50만원이 고평가라 그러면 지금 다른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고평가 아니다. 목표가는 모르지만 절대 고평가 아니라고 말씀을 그때 적극적으로 제가 또 못 팔겠는데, 공교롭게 또 올라갔는데, 그때 기간이
삼성전자가 11만 5천원에서 9만 5천원까지 떨어졌죠. 제가 9만 8천원 때 시황을 했죠. 여기 방송을 했죠. 하이닉스가 70만 원 갔다 5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그때 58만 원때 방송을 했죠. 그래서 절대 팔지 마라. 오히려 더 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물론 주식을 한도 90% 그대로 유지하라 그랬는데요. 그리고 이제 5천이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5,200이 지금 왔다가 또 오늘 280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동영상 강의하면서 제가 4,000포인트, 3,500포인트 때 제가 누누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뭘 이야기했냐면, 변동폭이 엄청 클 거, 앞으로 클 것이다. 지수가 4,000 갔기 때문에 100포인트, 2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걸 수시로 경험할 거다. 그래서 그 등락폭이 심한 걸 멘탈을 안 잡으면 큰일 나니까 100포인트 오르고 100포인트 빠지는 그냥 받아들여라. 왜? 시스가 높으니까. 주가 비싸졌으니까. 거기에 정하지 못하면 멘탈 깨지니까 100포인트, 200포인트 떨어지면 겁나지 마라 그랬는데, 수시로 100포인트, 수시로 100포인트가 오르고, 수시로 100포인트가 떨어지고, 힘이 200포인트까지 떨어지고, 200포인트까지 오르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280포인트가 떨어졌어. 왜 그러느냐? 어차피 갔으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세계, 그 누구도 보지 못한 경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야. 아, 4,000포인트, 3,800포인트 갔으니까 주식 못 간다. 공매도, 선물매도, 인버스 다 깡통맞았잖아. 새로운 역사에, 새로운 혁명에 우리 동참할 줄 알아야 돼. 아, 4,000 갔으니까 네 앞으로 2,000 갈 거야. 이런 상상은 내 돈을 다 날리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또 5,000이 써지는데, 공교롭게 3,000, 4,000, 1,000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크게 올라갈 때마다 조정은 꼭 받아왔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근무한 일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 조정 없이 올라갈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항상 많이 오르면 조정을 받는 거고, 이번에도 4,000에서 5,000포인트 올랐잖아요. 1월달에 큰 상승장이 왔기 때문에 조정을 언제 받을 거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예상했는데 그냥 그게 온 것뿐이야.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제 말이 다 맞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맞추면 제가 사기꾼이죠. 근데 큰 흐름은 제가 틀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큰 물줄기를 맞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터키에서 여행 갈 때 금리 주가 대폭락할 때 여러분들 하나마이크로 들고 8,000원에 못 팔아서 날칠 때 제가 터키에 그 안테나가 이렇게 올라가서 내가 주식 사갖고서 산 거 내가 이렇게 보여줘서 여러분들 못 팔게 한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하나마이크로 4만 원 갔어요. 좋은 회사니까. 그때 내가 이 말했어. 고금리가 곧 저금리 되니까 이건 오지 않는 기회다. 제가 9.1 테러, 서프라임 모기지, IMF, 그리스 사태, 코로나 사태 모든 걸 얘기하면서 이 고금리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는 오지 않는 기회다. 고금리는 저금리가 될 것이고,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낫잖아. 그쵸? 그런 원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한도 못 팔게 한 기억이 아마 다 기억나실 거야. 큰 흐름은 제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제가 야시시한 부실주 뭐 사서 올라 이건 못 맞춰. 못 맞췄지만 큰 물줄기는 틀린 적이 없어요. 역사이래.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3,000 갔으니까 뭐 또 떨어질 거 아니냐? 라고 많이 반문할 때 제가 방송에서 여기서 단톡방에서 그렇지 않다. 새로운 역사가 열린다. 유동성이다. 걱정 마라. 4,000 갔어. 제가 또 그때 공교롭게 방송을 했지. 기타 친다 그러면 하는데, 버블론 절대 없다. 실적이 저렇게 좋은데 무슨 버블 같은 개소리 하고 있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렛츠고. 주식 90% 모유. 5,000 갔어요. 자, 5,000 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물어보셔야 돼, 저한테. 자, 이제 물어봤어. 예. 그래, 당신이 말한 새로운 역사가 왔는데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똑같이 대답할게요. 저도 처음 봤고, 여러분도 처음 보는 거야. 오늘 개인이 4조, 5조로 주식을 샀어. 저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많이 사는 거. 외국인이 3, 4조를 팔았어. 저 처음 봤어요. 예타가 100조. 저 처음 봤어요. 모든 게 새로운 거야.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거야. 다만, 여러분보다 제가 나은 거는 경험이 많은 거고, 남보다 조금 이 끼가 좀 있어요. 내가 이 주식 보는 끼가.
주식의 가장 큰 악재가 뭡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죠. 불확실성. 불확실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불확실할 때가, 이게 어떻게 될까? 뭐가 바뀌었을 때 불안한 거예요. 근데 막상 뚜껑 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우, 러시아하고 전쟁 났어. 큰일 났어. 일단 전쟁 나면 끝이야. 악재 끝! 모든 게 끝이야. 밝혀지면. 지금 5,000포인트 시대에 조그만 미세한 거에도 흔들립니다. 불확실. 지금 구태여, 자, 쉽게 설명하면, 자, 이 결론 낼게. 유동성은 끝나지 않았다. 유동성은. 이 자금의 흐름은 끝나지 않았다. 즉, 방향은 저는 지금도 렛츠고 올라가는 쪽이에요. 돈이, 건물 안 돼. 상가 안 돼. 돈은 많아. 그러니까 돈이 100조가 들어오고 물 밑에 ETF에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동하고 뭐 할 거냐?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2, 3%밖에 안 돼요. 주가가 2천에서 5만 포인트 갔어. 몇십 년 동안. 왜 올라가냐? 돈을 들고 할 게 없는 거야. 경제 성장률이 10%면, 정말 경기가 좋으면, 제가 왜 주식합니까? 장사하지. 장사가 잘 되잖아. 룸사를 하면 떼돈 벌잖아. 지금 장사하기 힘들어. 왜? 그렇게 경기가 좋지 않은 거야. 그럼 돈은 많은데, 옛날에 돈 많으면 건물 사고, 상가 사고, 뭐 사고, 막 투자합니다. 그러면 장사하고, 그러면 돈 벌었어. 그런 시대가 아니지. 미국, 일본, 유럽이 그런 케이스야. 미국 경기 개뿔 뭐가 좋아? 일본 뭐가 좋아? 유럽 개판이잖아. 주가 나날이 신고가요. 왜? 돈을 가지고 할 게 없는 거야. 경제 성장률이 2, 3%대 제일 주식이 많이 올라가요. 그게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예죠. 투자할 게 없는 거야. 미국 경기 좋단 말 들어봤습니까? 계속 올라. 일본 경기 개판이라잖아. 5만 포인트 넘었어. 8천 포인트에서. 왜?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지. 중국이 경제성이 7, 8%대 주가 떨어졌습니다. 경제성이 좋으면요. 제조업해. 요새 우리 돈 있으면 제조업 안 하려잖아. 다 부동산 가도 부동산 아저씨들이 주식하고 있더라고. 아줌마들이 주식해. 왜? 옛날에 그게 악재였어. 근데 이제 악재가 아니야. 뭐 할 건데? 코인 하기 불안하고. 금 사기도 이제 한계가 있고. 배당 주고. 주식은 배당을 주잖아. 그쵸?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돈은 갈 데가 없고 시장의 유동성은 변함이 없고 상승도 변함이 없다. 다만 3,000포인트 갈 때 우리가 큰 조정을 받았잖아. 그렇죠? 두산 예를 들면 3만 원, 2만 원까지 떨어졌지. 2만 원이 이제 8만 원 갔지만 그때 조정을 받았고 4,000포인트 기억나실 거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0만 원 갔다가 한 50만 원까지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7만 5천 원 갔다가 9만 원까지 떨어졌어. 30%가 그때 AI 버블론 때 떨어졌을 때 물론 저희는 그때마다 찬스라 그랬어. 그럼 지금 5천에서 조정의 폭이 어디까지 갈 거고 언제까지 갈 거냐가 남아있는 거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 일부는 그렇지, 뭐 조정받으면 어때? 나야 뭐 증권주 싸게 샀고 삼성전자 6만에 왔는데 뭐 조정받든지 말든지 뭐 더블 세 달러 왔는데 뭐 조정 다 받아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최근에 들어와서 먹지도 못하고 지금 위에서 왔다 갔다 헐떡거리면서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또 고민이 될 거고 제가 방송하는 거는 뒤에 분들을 위해서 방송하는 거. 앞에 분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싸게 샀으니까 뭐 조정받으면 어때? 그거 배짱 부리기 맞아요. 왜? 삼성전 6만에 샀는데 뭐 11만에 12만에 어때요? 15만이면 어때? 더블로 있는데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하이닉스 25만에 산 건데 뭐 70만, 80만이면 어때? 한번 가보자. 뭐 대우증권 만 원에 샀는데 뭐 4만이면 또 3만이면 어때? 그냥 가보자. 말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은 돈 벌지 또. 근데 뒤늦게 탄 사람들. 삼성전자 내가 대우증권 내가 3만 5천에 샀는데 이제 12% 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머리가 빨개질 것 같아요. 삼성증권 8만에 샀는데 이거 5% 먹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5만이 올라갔거든. 한국금융주주지 18만에 샀는데 10% 먹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10% 5% 먹었잖아요. 걱정이야. 저 밑에 산 사람들이야 뭐 떨어져서 말든 뭐 관심도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제가 동영상을 하는 건 후자를 위한 동영상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뒤늦게 산 사람들은 비싸게 산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면요. 그 10% 먹은 게 아까워서 팔게 돼 있어요. 왜 10%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쵸? 근데 앞에서 싸게 산 사람들은 뭐 삼성증권 3만 5천 샀는데 뭐 4만 원이 뭐 8만 원이냐 9만 원이냐 나한테 그게 그거야. 그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지.
렛츠고. 후자죠. 그래서 항상 주식을 올라갈 너무 비싸게 산 사람들이 항상 여기 흔들어 버리면 별로 먹지도 못하고 또 거꾸로 또 터지는 사람 깨지는 사람도 있어. 또 부정적인 사람들 또 떨어져 팔아요. 또 오르면서 왔다 갔다 단타치다 또 담보부정 나요. 벌써 뭐 담보부정 났어. 오늘 하루 빠졌다고. 제가 강의 준비가 전혀 제가 지금 운동하고 강의 준비가 전혀 안 돼서 말에 두서는 없는데 아마 전달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미국의 그 연준위원장이 바뀌니까 케빈 뭐 우신지 워신지 뭐 하여간 그 사람이 매팔에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정치 금리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말도 돌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막상 뚜껑을 열면 별거 아니야. 저 사람이 어떻게 매팔에 어떻게 할까라는 궁금증 그런 게 좀 불확실한 거죠. 그다음에 외국인 매도 이런 게 불확실한 건데 그거는 우리가 미리 불확실성 때문에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저는 큰 악재를 안 보고 5,000포인트가 4차에서 5,000포인트, 1,000포인트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실을 준 거지. 항상 우리가 2,400에서 3,000포인트 갔을 때 주가 엄청 많이 흔들렸잖아. 두산중공업 에너비트 3만 원 갔다 30% 떨어지고 막 주가가 막 삼성전자가 막 7만 원 갔다 6만 원이 떨어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항상 1,000포인트 그때 대우증권이 또 2만 뭐 얼마야 2만 2, 3천 원 갔다가 18,000원까지 떨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또 그 1,000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너무 올라가면 조정의 폭은 꼭 있어요. 주식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자 상승의 방향은 이상 없다. 유동성 이상 없다. 다만 조정의 폭이 얼마고 이 기간을 체크하는 거죠. 3,000포인트대에서 2, 300대 한 두 달 정도 조정받았고 여러분 얼마 전이죠. 12월 초 11월 말에 AI 버블론 때는 한 달 정도 조정받았죠. 그리고 5천 제꼈죠. 그럼 이제 오늘 처음 큰 조정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5,000포인트에서는 어떤 식의 조정받을 것인가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요번 기회에 안 사신 분들은 이번에 증권주나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걸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고. 자,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 3천에 조정받을 때 싸게 산다고 저 방산주나 저기 뭐야 전력주나 방산주 조선산 사람들은 오히려 카드 못 먹었어. 그때 오히려 3천 조정받을 때 조선주나 반도체 산 사람은 돈을 벌었어. 많이 벌었지. 그쵸? 원전주가 얘네비가 4배 올랐고 반도체가 3배 올랐으니까 2~3배씩 올랐으니까 그때도 종목을 잘 찍은 사람들 큰 돈을 벌었는데 조선망산에 주도주다 하고 그 산 사람은 개뿔 한 푼도 못 벌었어. 그럼 5,000포인트에 조정받을 때 자 잘 들으세요. 2,200에서 3,000포인트 관리 조선방산 증권주가 조선주가 5~6배 방산주가 10배 증권주가 2~3배 2등으로 올랐고 3,000에서 4,000 갈 때는 원전주라든가 원전주가 4배씩 오르고 또 그런 게 몇 배씩 오르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리고 한 300%씩 올랐어요. 5,000까지. 그러면 넘어갈게요. 어, 3천에서 조선 방산 산 사람은 10원도 못 먹고 그때 두산 에너비트 주도가 바뀐 거지. 원전주랑 반도체 산 사람은 300% 400% 수익이 났고 증권주는 항상 2등이었지. 그냥 이거 갈 때는 2등 저갈 때 쫓아서 2등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5천에서 조정을 받고 다음에 주도주가 뭐냐? 참 어렵죠. 첫 번째는 나 이번 기회에 이제 증권주랑 이제 저기 뭐야 반도체주 좀 살래. 그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주도가 또 주도할 수도 있어. 원래 3번 주도주는 잘 안 꺾여. 실적이 있으니까. 그거가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거 이번엔 낙폭 과대 뭐 코스닥이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동안 소외된 주식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 어디에 줄을 쓸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천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려고 조정을 받았을 때마다 항상 주도주는 바뀌었어. 어디가 주도주가 될 것이냐.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자, 우리가 방향성은 맞다. 기간이 문제다. 기간이 두 가지다. 근데 제가 볼 때는 3천에서 조정받을 때가 2달 받았고 4천에서 조정받을 1달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길게 한 달 정도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달 정도. 그러니까 그 과거의 데이터를 비는 거야. 데이터 한 달을 보면 되고 그 떨어지는 폭은 그때 3,300에서 3,000까지 떨어지고 그때 4,200에서 3,800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대충 저는 지지선을 확보할 거라고 봅니다. 지지선. 그러니까 지금 5,200에서 4,600, 700? 뭐 그 정도면 저는 충분히 그 정도면 방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떨어지면 끝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간 조정은 이제 뭐 한 달이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항상 한두 달 받았으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뭐 제 말이 틀린 예부터 올라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야. 하지만 그 정도의 기간 조정을 봐야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가 2천에서 5만 포인트 갈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남들이 거품이다. 근데 계속 올라갔지. 제가 여러분들 4년 전에 시험할 때 미국은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성장률 2, 3%니까. 정말 제가 약속 지켰죠.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 지그재그로. 제가 미국은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 앞으로도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은. 일본도 똑같이 5만 포인트. 난 유럽 올라간 게 신기해. 우리도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도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처럼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다만 우리가 워낙 딴 나라에 비해서 못 갔기 때문에 이번에 남보다 좀 더 오른 것밖에 없어. 워낙 못 갔잖아. 우리나라만. 터키도 아니고 우리가 트르키도 아니고 부도난 나라도 아닌데 우리만 못 갔어요. 몇 년간. 근데 이제 그게 좀 남보다 많이 간 건데 그렇게 견딜만한 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견딜만한 조정. 충분히 우리가 주식을 80% 이상 가져가도 될 정도의 뭐 5천 갔다가 3천 가는 그런 장이 아니라는 거지. 그냥 이 정도는 뭐 내 견딜게 뭐 주식 매일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혹은 새로 이제 현금이 있으신 분들 그들한테는 이제 초이스가 중요한 거예요. 뭘 어디에 줄을 설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뭐 코스닥 이제 펀드 만들고 ETF 만들고 코스닥이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부터 실적 좋은 대형 우량주 대한민국 대표하는 1등 주식 할 것이냐.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지금 삼성전자, 증권주 제가 설명했죠.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는 뭐 좀 더 가지만 제가 장담 못하겠지만 더 간다고 봐요. 조금 더 여유가 크지 않죠. 저번에 얘기했죠. 한 17, 8만 원. 그러니까 먹어야 10% 정도. 제 생각은 그래요. 반도체의 그 산업이라는 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 하지만 증권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죠. 그 설명 어떻게 다 했잖아. 그렇죠? 이익 더 늘 거라고서. 근데 이제 좋은 주식이 또 들어 올라가더라고. 증권주 단점이 1등이 안 돼. 맨날 올라가면 그냥 따블 정도밖에 안 돼. 2배 정도. 남들처럼 10배씩 못 가더라고. 그렇게 금융의 단점인데. 그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그냥 따블이 어디야. 지금도 증권주는 좀 싼 것 같고요. 아직까지 리스크가 없다고 보고 있고. 이제 낙폭과대, 코스닥, 낙폭과대 저가주들. 지금 이제 정부 방침이 코스닥 지수 올리기 그리고 이제 그 좀 저가 못 올라가는 종목 올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2차 전지가 왜 급등했죠? 근데 2차 전지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전기차 만드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2차 전지가 오른다면 전기차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 2차 전지 자동차는 경쟁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필 AI 때문에 전력이 부족하다 그러네. 그래서 배터리가 필요하대. 저장 장치에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2차 전지 업종들이 라인을 바꾼대요. 전기차에서 에너지 저감 장치 ESS로 바꾼대요. 전기차가 안 되니까. 참 이게 공교롭잖아요. 중국집에서 짜장면 안 팔고 탕수육 안 팔고 곰탕 팔어. 누가 예전에 저감 장치로 2차 전지가 누가 알았습니까? 전기차는 실적이 안 되니까 라인을 바꾼대.
에너지 저감 장치로. AI 때문에 에너지가 전력이 부족하대. 그래서 배터리 써야 된대. 그래서 2차 전지가 올라갈 수 있죠. 또 정부 정책이 코스닥 올라가려면 저 뻔하잖아. 2차 에코프로 뭐 이거랑 또 뭐 로봇이랑 또 몇 개 있잖아. 바이오 몇 개. 이거 올려야 지수 올라가잖아. 그래서 정부 정책이 이제 그 코스닥 올리는 정책이니까 그거밖에 올라갈 게 없는데 2차 전지가 전기차로 가는 게 아니라 AI로 가는 거야. 곰탕 팔아서 돈 벌고 곰탕 파는 거 곰탕. 그런데 여러분 물론 지수를 올릴 수는 있어요. 그걸 올려야지 올리는데 그 이익을 재무구조나 이 손익계산서를 보면 너무 이익이 적어. 그래서 땡기는 게 맞는데 상승의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땡기니까 올라는 가는데 우리가 갖고 있어도 많이 불편한 거야. 이익이 만큼 나는 회사 갔다가 막 20만 원 살려니까 막 괴롭잖아. 증권주야 뭐 한 내비도로 하면 이익도 많이 몇천 원 하는데 또 액면 5천 원짜리인데 저거는 이제 올라가도 땀을 좀 닦으면서 해. 땀을 닦아야 돼.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고평가죠. 바이오도 마찬가지야. 알잖아. 그렇죠? 바이오도 실적 대비 고평가자니까 막 갖고 있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해. 배당도 안 주지. 적자지. 근데 올라가 몇 개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나쁘게는 안 봐. 왜냐면 정부에서 그 끝까지 뭐 ETF 펀드를 갖고서 끝까지 막 돈이 막 들어온대. 그 ETF로 지금 코스닥 펀드에. 그래서 연기금도 사고 있고 기금도 사니까 지수 올려 뻔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저는 안 할 건데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정부의 정책에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주도할 수도 있고 이게 주도할 수 있는데 저라면 기존에 있는 우리 종목들, 증권주나 삼성전자나 포스코 인터넷 이렇게 좀 액면 5천 원짜리 배당도 많이 주는 그런 기업을 들고 있는 게 정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식을 다행히 우리 방에 오래 계신 분들은 포동 살이 많이 쪘는데 딴 데 가사가 지금 이제 사지도 못하고 늦게 오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 단가 조정한다 생각하고 주식을 좀 편입하는 쪽으로 저는 여전히 주식을 가져가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을 질 거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유동성은 끝나지 않았고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이 바뀌면서 거기에 불확실성도 뚜껑 열면 아무것도 아닐 거고 우리가 경험했잖아. 전쟁 등등등 악재 지나가면 아무것도 뚜껑이 열기 전에가 무서운 거야. 열고 나면 개뿔 아무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잖아. 죽긴 뭘 죽어. 별거 아니었잖아. 러전이 나니까 전 세계 함정사에 터질 줄 알았잖아. 아무것도 안 했고 트럼프 관세되니까 뭐 나라 망할 것 같았잖아. 중국만 겨냥한 거였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미 연준이 바뀐다고 해서 순간적인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 사람이 매파라 할지언정 주가를 크게 훼손시키는 그런 유동성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다. 다만 많이 낙폭과대 소외주를 갖고선 재미를 보느냐 아니면 기존의 센 종목 제대로 된 종목 1등 종목을 그저 가져가느냐 선택사항이에요. 주식은 한 종목 가지는 않아요. 이게 못 가면 이게 올라갈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둘 다 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역시 1등주에다가 왜? 잘 때 편안해져야 되니까 난 건강해야 되니까 식은땀 흘리며 주식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요 종목을 역시 우리가 보유한 종목을 또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 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과 대화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모비스가 질문이 들어왔네요. 설명드릴게요. 4천에서 5천을 갈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잘 기억나죠? 2천에서 3,300까지 3,400까지 떨어질 때 주도주가 조선방산이었고 전력이었고 그 사이에 증권주가 더블이 났고 조선방산원자가 5배 올랐고 3천에서 4천 갈 때 반도체가 주도하고 원전이 주도해서 원전이 4배, 반도체가 3배씩 올라가고 반도체 좀 이어졌죠. 증권주도 2등으로 쫓아가고 4,500에서 5천 갈 때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쫙 주가를 뿜으면서 그
몇 년간 현대자동차 그 못 가던 모비스, 우리가 모비스를 30만에 샀었죠. 그래고 43만에 팔고 단기에 30% 짭짤하게 또 한탕 했지. 다시 또 올라 또 샀지. 45만 원에 또 샀지. 30% 먹고 우리가 모비스는 하도 수도 없이 먹었지. 그로비스랑 엄청 해먹었지. 그때 현대자동차, 현대오토에버, 현대그룹에서 무상 100% 했어. 40만 원 간 거야. 4배 오른 거야. 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오토에버는 10배, 10배. 자동차가 뿜으면서 5천이 여기 만들었어요. 자, 잘 들으세요. 4천에서 5,200 갈 때는 반도체와 현대차 그룹이 주가를 견인했다고. 조선방사는 계속 떨어져서 조선방사 밑에서 기고 있고, 왜? 1분기 시세가 나중에 뭐 완전 보초 쓰고 있고, 원전주 보초 쓰고 있고, 새로운 자동차가 몇 년 만에 따블이 났어요. 현대차가 20만 원짜리가 60만 원에 가버렸어. 한두 달 사이에. 왜? 몇 년간 기었잖아. 오토에버가 50만 원에 갔어. 몇 달 사이에. 그로비스가 무상증자고 25만 원 가고, 모비스가 30만 원에서 50만 원 가고, 순식간에. 우리 모비스를 선택했지. 30% 따뜻하게 먹었지. 자, 그때 지도주가 현대차 그룹이랑 반도체였어요. 근데 현대차가 뭐로 갔느냐? 제가 여러분 현대차, 기아차 실적 안 좋다고 제가 자동차 실적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도 자동차가 아니라 실적 좋다고 말한 적 없어요. 로봇으로 버는 거지. 보스턴 다이내믹스, 금년 연말에 상장된대요. 근데 그게, 로봇은 원래 삼성이나 현대가 최고잖아. 현대보다 낫대. 휴먼 로봇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로봇 좋은, 그런 로봇으로 간 거야. 그래서, 제가 테슬라랑 비교했잖아요. 그때 테슬라가 개판 아니야. 근데 이게 로봇으로 지금 엄청 간 거 아니야. 그렇게 비교하면 현대차가 싸다는 거지. 그러면 현대차랑 모비스를 보유한 사람들은 물론 이게 주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일단 주도주 대회가 들어갔잖아. 현대차도 들어갔잖아. 그래서 그런 게 주도했던 현대차, 삼성전자, 증권주 이런 게 주도했잖아. 1등 기업이. 그러면 현대차도 1등 기업에 들어간 거야, 이제는 주도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도주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데 배당률이 많은 거지. 현대차가 10년 동안 못 갔잖아. 이번에 로봇으로 대변신을 했잖아. 그러니까 모비스는 지주회사 겸 로봇 관련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주도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안 돼도 이 단가는 팔 수 있어요. 안 돼도. 그래서 물론 리스크는 없다. 그래서 현대차 모비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가져갔는데 다음에 이게 주도주가 되면 돈 버는 거고 안 돼도 이 가격에 팔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도주 참 흥미로워요. 뭐가 될지, 낙폭과대가 될지, 또 증권주가 될 수도 있어요. 거래도 오늘도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실렸잖아요. 거래가 이건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가 증권사람의 신용이자에다가 그냥 수수에다가 넥스트 거래에다가 그냥 실적이 나날이 좋아져. 참 흥미로워. 이번 조정 끝나고 나서 뭐가 갈까? 가슴이 두근두근해. 저는 5,000포인트 주가 폭락한다고 두근두근한 게 아니라 4,000대도 그랬고 3,000대도 그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다음 주도주가 뭐가 될까 너무너무 가슴이 두근거려요. 챔피언 얘기하겠습니다. 3,300, 500 갔다가 3,000 떨어질 때 제가 여러분들 방송할 때 제가 두산 NLBT를 2만원대 그때 주가 200원이 빠진 날 내가 2만원대 추천하고 왜 그것만 두산 엘리베이터가 안 빠지고 2만원대 안 빠지는 거야. 그 다음에 21,000원 되더라고. 올라가더라고. 그냥 달라붙었지. 제가 여기 이 방에도 2만원, 21,000원에 사라고. 제가 2번 2차 매수했다고. 왜? 주가 폭락할 때 올랐잖아. 그래서 제가 두산 엘리베이터를 원전주라고 샀는데 제가 사고 30% 먹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원전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갖고 내가 팔아버렸더니 석 달 만에 8만원 갔잖아. 그래서 이제 올라간 걸 내가 팔았어. 올라가는 거를 내가 단계 30% 먹었어. 올라가는 거를 꺾었어. 어떻게 매할게? 자, 올라가는 걸 내가 팔았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내가 6월달 내가 단톡방 봐봐. 두산인공업 매수, 1차 매수, 2차 매수. 그래서 여기 저랑 같이 또 같이 판 사람 많잖아.
올라가는 꺾었어. 26,000원 먹고 잘 팔았어. 딱 꺾었더니 한 3, 4일 쉬다가 그냥 8만 원 가버리대. 자, 올라가는 꺾었어. 그랬더니 4배가 올라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 되면 안 돼. 꺾으면 이렇게 병신 된다라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수익이 지금 많이 나신 분들은 끝까지 가세요. 왜? 300%, 200% 먹었어. 5%, 10%덜 먹으면 어때? 덜 먹으면 어때? 이번에 뒤늦게 합류하신 분들, 그분들은 저랑 같이 가셔야 돼. 왜? 먹은 게 별로 없잖아. 그래서 오늘 혹시 늦게 오신 분들은 이제 뜨거워! 늦게 와서 또 들어오자마자 또 못 먹었다 그럴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3,000포인트 오신 분들은 3,000에 와서 어떻게 해요? 이럴 때가 기억나고 4,000포인트 4,000에 와서 너무 무서워요. 제가 딱 말려드렸잖아. 그럼 이제 5,000포인트 오신 분들 있을 거 아니야. 무서워요. 내가 다 막아드릴게. 같이 뒤집시다. 그래서 모비스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 한 번 더 끝인데 기간 조정은 오늘 처음 시작했으니까 좀 왔다 갔다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기간을 또 우리 4,000포인트 또 한 달 동안 잘 참았잖아요. 3,000 때도 잘 참았잖아요. 5,000 때도 잘 참아주시고요. 파월 연준 의장, 미국의 연준이 바뀐다고 세계가 바뀌는 거 아니야. 그냥 불확실성이 까보면 그놈이야. 그래서 기간 조정을 잘 또 이겨내 주시고요. 또 이거 와중에 왔다 갔다 터지지 마시고 질문용으로 답하면 됐나요? 바이바이.